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유망주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W 프레스티지 지점의 김덕호 FA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앞으로 또 좋은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의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는 오늘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정유주들, 화학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금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실적 부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일단 정유화학주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사실 네. 에너지 업종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많이 해자가 되었던 부분들이 텍사스 중진유, 그러니까 WTI 선물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 전역에서의 셧다운들이 강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제조업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소에 대한 어떤 업종들이 타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국경제TV 보신 분들께서는 슈퍼콘텐고라는 용어를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다소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콘텐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선물에 대한 어떤 만기일이 도래할수록 그 가격이 급락하고 오히려 그 다음 월월물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사용을 하는 은어이기도 한데요. 사실 만기일이 도래를 할수록 가격 변동폭이 오히려 적어졌어야 하는데 네. 실제로 지난 4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던 3월 이제 원유 가격 선물의 만기일이 도래를 하면서 원유 가격 실질적으로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원유 가격이 팬데믹 사태가 선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원유 선물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네, 네. 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선물 시장 자체는 이제 굉장히 또 위험분에 대해서의 어떤 손실폭들도 원금 손실도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가에서도 선물 시장에 대한 진입보다는 오히려 정유주나 화학주를 공략을 해라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슈퍼콘덴고와 연계를 해서 이 석유화학주와 정유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결국은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사적인 수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오히려 석유화학주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석유화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즉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PVC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각종 제품들을 만들 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경우로 해당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기존에는 원유를 비싼 값에 사왔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폭이 클 것이다라고 했던 분석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득이 늘어날 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이제 이 석유화학에 대한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종들조차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유 가격이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종목들 내에서 기업들의 이득이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원유 가격의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이득을 좀 주목을 해보면서 그런 종목을 좀 공략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유화학 업종군 내에서 탑픽 종목을 좀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개장이 이슈가 됐던 LG화학을 소개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LG화학은 이 원유 가격 하락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로 많이 오르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20년도에 이렇게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을 접하신 분들은 기존의 석유화학에 대한 업종으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그렇죠. 이제 테마를 분류를 하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제 여전히 LG화학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석유화학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그러면 영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나면은 왜 이런 부분들이 영업 관련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전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는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관련된 점유율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올해 전 세계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매출이 총 23% 정도 네, 감소했다는 부분을 LG화학이 보여줍니다. 1등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실제 전 세계적으로 매출 시장 23%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LG화학 같은 경우는 2.3%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네. 수준만 방어를 했어도 역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을 것인데 이런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들을 높여갔기 때문에 점유율 또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SK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 증권가에서도 지금 보고를 드리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사업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가시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한 부분에서 회복 그리고 상승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증권가 분석은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재무제표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절반 이상의 매출이 원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석유화학 부분의 사업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전년 대비해서 조금 다소 소폭 상승을 한 부분은 있지만은 영업이익 부분들이 극대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을 각각 비교해 보셨을 때는 분기별 실적은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견고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유가 가격의 하락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반사적인 수혜가 오히려 이 부분들의 분기 실적을 올려놓는데 굉장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릴 것 같고요. 네. 실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 SK이노베이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쵸. 사업 부분들을 굉장히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 SDI와 같은 어떤 전지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2차 전지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투자 사업으로 알려진 종목보다도 네. 좀 더 상승 탄력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정유화학 업종군 내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LG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2차 전지 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원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익이 좀 성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LG화학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좀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좀 목표가라던가 전략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네. 2차 전지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LG화학이 유독 상승 탄력이 네, 높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20%가 네, 올랐어요. 그렇죠. 이 이유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확보는 네, 되었는데 그쵸. 이 긍정적으로 재무제표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러니까 자산 비중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이 석유화학에 대한 비중들이 분기 실적이 견고하게 나올 것이라는 어닝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도 있다라고 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상승폭들은 결국에는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프리미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죠. 결국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선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다소 방어적인 성향으로 조금 낮추어 보시되 네.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진입을 자제하시더라도 이후에 가격 조정 이후 혹은 뭐 9월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부활을 했을 때는 네. 외국인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났을 때 주가의 조정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훨씬 중장기적인 접근을 가져가신다라는 관점을 보신다면 여전히 지금도 진입은 가능하시다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일단은 목표가를 7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일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공매도가 또 부활하게 된다면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LG화학 말씀하셨네요. 자, 그리고 정유화학 업종군에서 LG화학을 꼽아주셨고 오늘도 금융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경기 민감주가 가다 보니까 금융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 또 증시가 2,300선까지 올라서다 보니까 증권업종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먼저는 이제 팬데믹 사태가 지금 선언이 된 지도 거의 이제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코스피 2,200선을 방어선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냐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마지막 영업일 때 이제 2,200선을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300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계속 유동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소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잠깐 이렇게 거세게 들어왔다가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쵸. 듯한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 결국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순환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릴 것 같고 네. 다만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민감주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5차 부양책을 제안을 하게 되면서 합의점이 도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번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양적 완화가 꾸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시장의 유동성들이 커지게 될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11시쯤 이제 밤 11시에 발표가 된 뭐 비제조 PMI 지수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또 상승을 더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았을 경기 것인가. 회복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선행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금융주에서 특히 증권주들이 좀 더 탄력성을 받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셨고, 자 그러면 금융업종 내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실까요? 먼저는 네. 이제 오늘 장에서는 유한타증권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보이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오늘은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5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동장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증권사 또 키움증권이다 보니까 이번 실적 맞아요. 발표 때 실적 엄청 엄청난 좋았죠? 실적이 나왔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뭐 동기 대비 뭐 380%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례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면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실제로 이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팬데믹 사태가 선언되고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신규 계좌 개설을 지난 팬데믹 이후 한 달간 거의 100만 개의 계좌들이 개설이 되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뭐 핸드폰을 산다거나 할 때 삼성전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듯이 네. 이미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그룹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증권사나 아니면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때도 삼성증권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릴 수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히 이 증권 업종 중에서 신규 어떤 판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옵티머스라든가 라인펀드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에서의 리스크들을 지적하면서 네. 팬데믹 이후에 금융시장에 난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지적에 대한 편견을 바꿔준 것이 또 사실은 이제 시청자분과 같은 동학개미 운동을 주최하신 분들이 많은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좀 더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볼커룰과 뭐 아니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유동 장세 그리고 버블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지만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드리면서 삼성증권을 2분기 실적주로서 또 개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반기에 유망한 종목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증권 그리고 LG화학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김덕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